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과 대화하고 그 말을 통해 스스로를 치유하는 놀라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 각자의 삶에 직접 적용하여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법칙에 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에너지가 더 많은 분들께 퍼져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선한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말이 씨가 된다는 우리 속담을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깊은 지혜가 담긴 말이죠. 그런데 이 지혜가 단순히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장기,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 법칙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법칙, 내면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건강과 운명을 지배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조셉 머피 박사의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당신의 말이 어떻게 당신의 몸을 프로그래밍하고 마침내 당신을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키는지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제1장 침묵의 필사관, 당신의 뇌. 여러분이 확신을 갖고 지속적으로 품는 모든 생각은 당신의 뇌에 깊이 새겨집니다. 이것은 단순하지만 세상을 바꿀 만큼 강력한 진리입니다. 당신의 뇌는 우주에서 가장 충실한 필사관과 같습니다. 판단하지도, 해석하지도, 의견을 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기록할 뿐입니다. 당신이 마음속에 하나의 이미지를 품을 때마다, 하나의 문장을 되뇌일 때마다, 하나의 생각에 감정을 실을 때마다 당신의 뇌는 그것을 마치 신성한 계명처럼 내부 기록부에 새겨넣습니다. 잉크가 아닌 전기와 화학물질로, 종이가 아닌 수억 개의 신경 연결망 위에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습관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반응이 자동적이라고 생각하고 성격은 유전이나 경험으로 결정되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당신의 뇌는 훈련되어 왔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 스스로에 의해 길들여진 것입니다. 당신은 수년 동안 모든 자극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당신의 뇌에게 구술해왔습니다. 뇌는 영혼에 연결된 타자기와 같습니다. 당신이 감정을 실어 반복하는 것은 무엇이든 당신의 신경회로에 각인됩니다. 한 남자가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걱정을 멈출 수가 없어요. 마치 제 마음이 저절로 켜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저절로 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그렇게 훈련시킨 것입니다. 실패나 상실의 가능성이 보일 때마다 걱정의 스위치를 켜도록 말이죠. 그리고 당신은 모든 게 잘못될 거야. 이건 너무 좋아서 현실일 리가 없어. 분명 뭔가 망치고 말 거야 같은 말들을 수년 동안 마치 기도문처럼 되뇌며 그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 문장 하나하나가 바로 당신의 뇌가 충실히 받아 적고 복종한 명령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정확히 이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당신의 생각 패턴을 변화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는 당신의 물리적인 마음, 즉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뇌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진실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형태가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반복을 통해 변화하는 이 능력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의 아이디어를 반복하면 뉴런들은 그 연결을 강화합니다. 당신이 며칠 동안 하나의 감정을 붙들고 있으면 신경 전달 물질들은 그 수준을 조절합니다. 즉, 당신의 뇌는 당신이 내리는 지시에 따라 자신의 구조를 스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뇌를 침묵의 필사관이라고 부릅니다. 매일 당신의 구술을 받아 당신의 몸이라는 책에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아침 모든 게 너무 힘들어라고 말하며 일어난다면 뇌는 그것을 기록합니다. 만약 당신이 직장으로 가면서 이 일 때문에 병들겠어라고 중얼거린다면 뇌는 그것을 등록합니다. 만약 당신이 음식을 앞에 두고 분명히 이거 먹으면 탈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뇌는 소화기관에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당신의 말이 명령이 되고 뇌는 그것을 기록하여 몸의 나머지 부분에 전달해 실행하게 하는 서기관인 셈입니다. 공황 발작으로 고통받던 한 여성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청소년기에 지속적인 스트레스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항상 경계해야 해.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인생은 전쟁이야. 이 문장들은 두려움과 고뇌, 눈물과 함께 매일같이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여성의 뇌는 그 말들을 단순히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그녀의 신경계는 마치 온 세상이 위협적인 것처럼 그 오래된 명령에 계속 복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매일 밤 잠들기 전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렇게 반복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게 해결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2주가 지나자 증상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예전처럼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뇌가 새로운 구술을 받고 스스로를 다시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법칙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말은 당신의 마음에 내려지는 법입니다. 당신이 반복하면 당신의 뇌는 그것을 기록하고 내가 기록하면 당신의 몸은 그것을 실행합니다. 이것은 공허한 암시가 아니라 생물학 그 자체입니다. 제2장 빛의 신경망, 자율신경계. 당신의 몸은 단순히 자동으로 숨쉬고 심장을 뛰게 하고 소화를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매 순간 당신 마음의 음색에 반응합니다. 그 음색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며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자율신경계에 도달합니다. 심박수, 소화, 호흡, 혈압, 면역 반응 등 수많은 기능을 조절하는 이 시스템은 무작위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정신 상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스스로 악보를 만드는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당신이 지시하는 음색을 듣고 그에 맞춰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이 오케스트라에는 크게 세 부분이 있습니다.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그리고 미주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은 당신의 마음이 위협이나 긴급 상황을 인지할 때 활성화됩니다. 경계, 도피, 투쟁이 시스템입니다. 부교감신경은 당신의 마음이 평화, 안전, 신뢰를 느낄 때 활성화됩니다. 휴식, 소화, 치유의 시스템입니다. 미주신경은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조절하는 거대한 통로입니다. 뇌간에서 시작하여 가슴, 복부, 심장을 살아있는 빛의 뿌리처럼 연결하며 당신의 존재 전체를 아우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몸이 원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수년 동안 긴급함, 걱정, 비교, 결핍, 두려움의 생각들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 하나하나가 특정한 음색을 발산하고 그 음색이 몸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호흡은 가빠지고 근육은 긴장하며 위장은 활동을 멈추고 마음은 흩어집니다. 이것은 질병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신경계가 당신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51세의 한 사업가가 불면증, 경미한 고혈압,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기질적 손상은 없다고 말하며 신경안정제를 처방했지만 그는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신적 습관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아침에 늦었다는 생각으로 잠에서 깹니다. 샤워를 하면서는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고 운전을 하면서는 잘못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떠올립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신의 몸이 잠들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몸에게 실허락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교감신경계는 마치 꺼지지 않는 불길 속에서 도망치는 것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불은 없습니다. 잘못 훈련된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그에게 내면의 음색을 재프로그래밍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경계 상태에서 일관성 상태로 전환하는 법을 설명했습니다. 일관성이란 완벽함이 아니라 조화를 의미합니다. 당신의 호흡, 생각, 감정이 조화로운 순서로 정렬될 때 신경계는 재편성됩니다. 부교감 신경이 지휘권을 잡고 심장은 안정되며 근육은 긴장을 풀고 위장은 소화를 재개하며 당신의 몸은 깊은 복구 상태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 전환을 이룰 수 있을까요? 90초의 기적이라 불리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몸이 긴장되거나 호흡이 얕아지거나 마음이 흩어지는 것을 느낄 때 잠시 멈추십시오. 가슴 중앙에 주의를 집중하고 코로 5초간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입으로 5초간 내쉬십시오. 이 과정을 9회 반복합니다. 숨을 쉬는 동안 짧고 긍정적이며 부드러운 문장을 마음속으로 되뇌십시오. 나는 평화롭습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 자율신경계는 리듬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의도를 가지고 새로운 리듬을 설정하면 시스템은 그에 응답합니다. 당신의 숨결은 마음과 몸을 잇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의식적으로 호흡할 때 당신은 조화를 명령하는 것이며 그 명령이 1분 이상 유지될 때 몸 전체가 새로운 방향으로 정렬됩니다. 성경에는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비유일 뿐만 아니라 생리학적 진리입니다. 숨결에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불안하게 숨을 쉬면 몸은 위협이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평온하게 숨을 쉬면 몸은 질서가 잡혔다고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제3장 기도에 귀 기울이는 군대 면역체계 당신의 면역체계는 고립된 존재가 아니며 제멋대로 행동하는 맹목적인 힘도 아닙니다. 그것은 보호하고 인식하고 재생하는 임무를 띤 특수 요원들로 이루어진 내면의 군대입니다. 하지만 모든 군대와 마찬가지로 지휘체계가 필요합니다. 그 지휘체계는 바로 당신의 마음이며 더 나아가 당신의 말입니다. 림프구, 사이토카인, 대식세포, T세포와 같은 당신 면역계의 군인들은 절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유지하는 감정적 기후와 당신이 키우는 이미지에 따라 복종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안전이나 취약함에 대해 품는 모든 생각은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당신이 병들거나 강건한 모습을 마음에 그리는 것은
지침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몸에 대해 소리내어 말하든 마음속으로 되뇌든 그 모든 문장은 당신의 방어 시스템을 관장하는 체계에 의해 문자 그대로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한 39세의 남성이 반복되는 호흡기 감염으로 10년 넘게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백신, 보충제, 제한적인 식단 등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지속적인 효과는 없었습니다. 대화 중에 저는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면역력이 바닥이에요. 그는 파괴적인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것을 진단처럼 반복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농담을 하는지 의사의 말을 인용하는지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록할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방어력이 바닥에 있다고 말하면 잠재의식은 당신의 면역세포들에게 그 설계도에 복종하라고 지시합니다. 저는 그에게 그 문장을 새로운 선언으로 바꾸라고 제안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내 세포들이 나를 보호합니다. 나는 나를 지키는 빛으로 가득합니다. 21일이 지나자 그는 더 큰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40일 후 그는 어떠한 새로운 증상도 겪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약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언어적 재프로그래밍 덕분이었습니다. 시편 91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시편 기자가 말하는 그 진실함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이 더 높은 보호 아래 있다는 내면의 확신입니다. 그 확신의 이미지는 잠재의식에 의해 수집되고 잠재의식은 그 명령을 면역체계로 보냅니다. 그 결과는 당신의 내면적 신념과 일치하는 일관된 세포 반응입니다. 제4장 당신의 언어를 이해하는 미생물 군단 마이크로바이옴. 당신의 몸은 장기, 혈액, 뼈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는 소화, 에너지, 기분에 조용히 참여하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거주합니다. 이 공동체는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것입니다. 수조계의 미생물, 즉 박테리아, 곰팡이, 고세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당신의 장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집합체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마이크로바이옴 또한 당신의 생각에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수년 동안 박테리아는 박멸해야 할 적으로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은 그들 중 다수가 당신의 동맹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소화를 돕고 영양소를 흡수하며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하고 비타민을 합성하며 면역체계를 조절합니다. 실제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뇌가 아닌 장에서 생산됩니다. 그리고 그 생산은 그곳에 사는 박테리아의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균형은 당신이 무엇을 먹느냐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당신의 지속적인 감정, 일상적인 말, 음식에 대한 태도, 그리고 당신 몸에 들어오는 것에 감사하거나 저주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이 미생물의 활동을 조절합니다. 당신이 축복하면 그들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당신이 저주하면 그들의 균형이 깨집니다. 당신이 감사하면 그들은 조화를 이룹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면 그들의 환경이 오염됩니다. 식사하기 전에 5초만 시간을 내어 음식을 축복하십시오.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은 나에게 영향을 주고 조화를 이루게 하며 나를 치유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건강과 협력합니다. 또한
당신의 장이 수백만 개의 좋은 박테리아가 모든 음식 조각과 접촉하며 번성하는 빛으로 가득 찬 정원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당신이 먹는 것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살아가는 정신이 재료보다 더 결정적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 즉 말, 신념, 선언이 당신이 섭취하는 것에 대한 몸의 반응을 조직합니다. 당신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죄책감, 불안, 두려움으로 먹는다면 그것을 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평화, 감사, 믿음과 함께한다면 그것을 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5장 연금술적 소화, 빵을 빛으로 바꾸는 법. 음식을 먹는 것은 단순히 영양분을 섭취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먹는 것은 당신의 몸을 건설하는 것이고 당신의 몸을 건설하는 것은 당신의 삶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생각 없이, 감사 없이, 의식 없이 먹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 의해 무시되어 왔습니다. 소화는 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기쁨으로 곱씹은 아이디어가 지혜가 되듯 사랑과 감사로 씹은 음식은 건강과 활력, 만질 수 있는 행복이 됩니다. 한 여성이 제게 말했습니다. 머피 박사님, 저는 건강한 샐러드를 먹는데도 식사 후에 항상 속이 더부룩해요. 대화를 통해 저는 그녀가 이메일에 답장하면서 음식을 씹고 할 일이 많다는 생각에 서두르며 모든 재료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식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아주 간단한 한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천천히 씹고 한 입 먹을 때마다 짧은 긍정의 말을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생명을 준다. 이 축복에 감사합니다. 내 몸은 이것을 완벽한 에너지와 건강으로 바꾼다. 2주 후 그녀는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먹으면서 이렇게 큰 기쁨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소화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께서는 빵을 떼어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행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빵이 축복받을 때 그것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신성한 임재의 매개체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신도 매 식사 때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빵을 축복하는 것은 당신 안에 들어오는 것이 생명의 전달자임을 선언하는 것이며 그렇게 축복함으로써 당신은 그것을 변화시킵니다. 물리적인 것이 정신적인 것에 반응하고 생물학적인 것이 영적인 것에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제6장 밤의 실험실, 치유하는 잠. 당신의 몸은 단순히 쉬기 위해 잠드는 것이 아닙니다. 재생되기 위해 잠듭니다. 그리고 그 재생 과정은 비록 조용히 일어나지만 여전히 같은 오케스트라 지휘자, 즉 당신의 마음에 복종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의 긴장을 짊어진 채 잠자리에 듭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화하지 않고 소망을 정리하지 않고 잠재의식이 밤의 작업장으로 가져갈 이미지를 수정하지 않은 채 잠이 듭니다. 그리고는 무겁고 짜증스러운 상태로 혹은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증상을 가지고 깨어납니다. 그리고는 스트레스 때문이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밤 동안 방치해둔 잠재의식 프로그래밍 때문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내면의 마음은 계속 활동하며 명령에 복종하고 무언가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저는 잠들기 전에 반복하는 마지막 말이 그 어떤 보충제나 약, 마사지보다 중요하다고 그토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생각하는 것은 증폭됩니다. 잠들기 전에 시각화하는 것은 각인됩니다. 잠들기 전에 명령하는 것은 실행됩니다.
한 여성이 호르몬 불균형으로 절망적인 상태에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비싼 치료를 받았지만 검사 결과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눈을 감기 전 마지막 5분 동안 무엇을 하시나요? 그녀는 소셜미디어를 확인해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몸이 다른 사람들의 이미지에 복종하고 있군요. 저는 그녀에게 잠들기 10분 전 침묵 속에서 깊이 숨을 쉬며 빛의 흐름이 자신의 내분 비계를 따라 내려오는 것을 시각화하는 작은 의식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반복하게 했습니다. 나의 분비샘들은 신성한 지성에 복종합니다. 나의 호르몬들은 조화롭게 진동합니다. 내 몸은 질서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녀는 21일 동안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식단은 바꾸지 않았지만 밤의 대본을 바꿨습니다. 한 달 후 의학적 검사 결과는 자연스러운 호전을 보였습니다. 의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잠은 그 실험실에 접근할 수 있는 특별한 통로입니다. 하지만 그냥 잠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대본과 목적으로 그 실험실에 무엇을 보낼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밤부터 이것을 실천하십시오. 촛불이나 특별한 음악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의지와 방향만 있으면 됩니다. 눈을 감고 숨을 쉬며 간단한 공식을 나지막이 반복하십시오. 내가 잠자는 동안 내 몸은 치유됩니다. 내가 꿈꾸는 동안 내 마음은 정리됩니다. 모든 세포가 사랑에 복종합니다. 나의 모든 존재가 침묵 속에서 새로워집니다. 제7장 재창조의 발전기, 생명에너지, 인간의 몸에 있는 모든 충동에는 창조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죄책감, 과잉, 억압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장기, 모든 분비샘, 모든 에너지의 흐름은 신성한 지성에 의해 정확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생명 에너지, 즉 성적 에너지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당신이 소유한 가장 강력한 재생의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이 에너지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사람과 낭비하는 사람의 차이는 비옥한 땅에 씨앗을 심는 농부와 방향 없이 바람에 씨앗을 흩뿌리는 농부의 차이와 같습니다. 생명 에너지는 창조 에너지이며 모든 창조 에너지는 당신이 의식적으로 결정한다면 다른 목적으로 방향을 바꾸고 변형시키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억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관찰하고 축복하고 방향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이렇게 반복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나의 창조 에너지는 상승하여 건강을 발산합니다. 나의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고 나의 조직을 복구합니다. 내 몸은 활력으로 가득 찹니다. 이 에너지가 당신의 척추를 따라 올라가 뇌를 적시고 더 높은 감각을 깨우는 빛의 강이라고 상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생수는 당신의 시스템을 순환하는 영적 에너지입니다. 마음이 조화를 이룰 때 그 강은 치유를 향해 흐릅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그 강은 정체됩니다. 당신은 매일 당신의 생명 에너지가 어디로 흐를지 결정합니다. 제8장 혈통의 책을 다시 쓰다. 후성 유전학과 가문. 당신은 당신 가계도의 자동적인 반복이 아닙니다. 당신은 조상들이 겪었던 질병, 제한적인 신념, 감정적 반응, 실패의 패턴을 물려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과거를 반복하기 위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식으로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당신 몸의 모든 세포에는 유전 정보 도서관이 들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당신의 눈 색깔과 키에 대한 설계도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겪었던 스트레스, 가난, 고통의 생물학적 기억도 담겨 있습니다. 현대 과학은 이것을 후성 유전학이라고 부르지만 마음의 법칙은 이미 수세기 전부터 이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당신의 말은 그 기억들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류머티즘 관절염 진단을 받은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와 할머니도 같은 병을 앓았습니다. 그녀는 이건 유전이에요. 머피 박사님.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유전적인 요소가 당신의 몸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당신의 세포가 이해하는 유일한 언어는 아닙니다. 더 강력한 암호, 바로 당신이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매일 이렇게 반복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나는 지금 물려받은 모든 고통의 패턴을 끊어냅니다. 나의 피는 깨끗합니다. 나의 뼈는 새롭습니다. 신성한 힘이 나의 역사를 다시 씁니다. 3주 후, 통증은 줄어들고 검사 결과는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마음을 정화할 때 당신의 피도 정화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문과 싸우지 마십시오. 당신의 역사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축복하되 그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여기까지가 두려움의 끝이다. 나로부터 평화가 시작된다. 고 말하는 사람을 당신의 가문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제9장 찬양에 응답하는 건축물. 뼈와 관절. 당신의 뼈는 살아있고 끊임없이 재생되며 진동하는 기억과 화학적 순종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의 뼈는 당신의 말을 듣습니다. 그것들은 정적이지 않고 당신 생각의 악보를 따르는 침묵의 합창단입니다.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63세의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뼈가 유리처럼 약하다고 말했고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매일 아침 그 말을 되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새로운 생각을 호흡하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나의 뼈는 빛과 힘에 살아있는 기둥입니다. 나는 영원한 힘에 의해 지지받습니다. 나는 부서지지 않고 피어납니다. 첫 변화는 감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덜 연약하고 더 평화롭게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자세였습니다. 더 꼿꼿하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임상적이었습니다. 골밀도 검사 결과가 향상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녀의 몸이 찬양에 응답한 것입니다. 당신의 뼈는 당신이 그들에 대해 하는 말을 듣습니다. 내가 늙어서 그래. 삭신이 쑤신다는 말을 멈추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의 뼈는 절다. 나의 척추는 바르게 정렬된다. 모든 관절은 신성한 지성으로 기름 부어진다. 나는 나의 나이보다 더 높은 힘에 의해 지지받는다. 제10장 영적인 피부. 오라 에너지장. 당신의 몸은 피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은 밀도 높은 물질을 넘어 진동합니다. 그 장을 오라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일관성 있고 민감하며 고도로 훈련 가능한 전자기장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적인 피부입니다. 오라는 신화가 아니라 방패이자 안테나이며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의 말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감사나 기도, 감정적 일관성 상태에 있을 때 그 장은 대칭적이고 강하며 활기차게 됩니다. 두려움, 죄책감, 긴장 상태에 있을 때는 조각나고 붕괴되거나 외부 영향에 열리게 됩니다.
일터에 나갈 때마다 기운이 빠진다고 느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일하러 나가기 전에 이렇게 선언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는 황금빛 빛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나는 선한 임재로 봉인되었습니다. 사랑에서 오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나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3일 후, 그는 마법 같아요. 이제 같은 동료들이 더 이상 저를 지치게 하지 않아요. 제 자신의 주인이 된 기분입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니라 일관성이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의 지시에 순종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장을 프로그래밍하지 않으면 환경이 당신을 대신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11장 의식에 복종하는 시계. 생물학적 나이. 당신은 서류에 적힌 나이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품고 있는 나이를 살아갑니다. 시간적 시간만이 유일한 시간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더 현실적이고 더 유연한 또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시간이며 당신의 신념, 감정, 말, 내면의 이미지에 직접적으로 반응합니다. 과학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DNA의 보호 캐빈 텔로미어에 대한 연구는 만성 스트레스, 부정적인 생각, 절망 상태에서 텔로미어가 더 빨리 짧아지고 사랑, 목적, 믿음, 감사가 있을 때 길어지거나 안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걸 하기엔 너무 늙었어 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날마다 새로워진다. 내 몸의 모든 세포는 젊어짐의 언어를 듣는다. 당신의 내분비계, 면역계, 내장기관들은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노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선언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문제는 나이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더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12장 제2의 피부. 당신의 집. 피부가 당신의 몸을 덮듯 당신의 집은 당신의 마음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덮는 모든 것은 그것을 프로그래밍합니다. 당신의 집은 당신의 정신세계를 직접적으로 투영하며 이를 무시하면 온전히 치유될 수 없습니다. 당신을 둘러싼 물건들은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벽은 당신의 생각을 흡수합니다. 당신이 자는 매트리스는 당신의 감정을 기록합니다. 부엌은 당신의 의도를 저장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신체적, 진동적 상태에 기여합니다. 만성 호흡기 질환을 앓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오래된 물건, 열지 않은 상자, 마음에 들지 않는 유산 가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집이 당신의 과거가 여전히 당신과 함께 살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집을 축복했습니다. 2달 후, 그녀의 호흡은 약 없이도 호전되었습니다. 당신의 집은 당신이 먼저 치유하면 당신을 치유합니다. 이 집은 신성한 치유의 중심지입니다. 이곳에는 평화, 조화, 그리고 치유하는 에너지만이 거합니다. 라고 선언할 때 당신은 그 환경을 당신의 신경계와 내분비계, 심지어 면역계까지 재구성하는 주파수로 채우는 것입니다. 제13장 완전한 통합. 내면의 왕좌에서 다스리기. 당신은 이제 여정의 다른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장기 하나를 개선하기 위해 긍정의 말을 읊조리는 환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의 몸이 의식적인 지시를 기다리는 보이지 않는 순종들의 조직화된 집합체임을 인식합니다. 이 지시는 기술이나 의식, 개별적인 실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내면의 권위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말하는 몸이 아니라 명령하는 영이며 물질은 그 말을 듣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을 치유하려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자신의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결정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이 자세의 변화는 오만함이 아니라 마음의 법칙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동하는 권위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방에 서서 깊이 숨을 쉬고 이렇게 말할 때 이 순간부터 내 안의 모든 것은 내가 존재하는 빛에 복종한다. 당신은 당신 시스템의 통일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하나의 장기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운영자로서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더 많은 도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신적 영역을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좌처럼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내면의 차원에서 치유되었으며 이제 그 증거를 정리하고 있을 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바로 당신 몸의 모든 부분과 대화하고 마침내 당신 자신을 완전히 치유하는 길입니다. 당신의 말에 힘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바로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과 대화하고 그 말을 통해 스스로를 치유하는 놀라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 각자의 삶에 직접 적용하여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법칙에 관한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에너지가 더 많은 분들께 퍼져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선한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말이 씨가 된다는 우리 속담을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깊은 지혜가 담긴 말이죠. 그런데 이 지혜가 단순히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장기,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 법칙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법칙, 내면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건강과 운명을 지배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조셉 머피 박사의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당신의 말이 어떻게 당신의 몸을 프로그래밍하고 마침내 당신을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키는지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제1장 침묵의 필사관. 당신의 뇌. 여러분이 확신을 갖고 지속적으로 품는 모든 생각은 당신의 뇌에 깊이 새겨집니다. 이것은 단순하지만 세상을 바꿀 만큼 강력한 진리입니다. 당신의 뇌는 우주에서 가장 충실한 필사관과 같습니다. 판단하지도 해석하지도 의견을 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기록할 뿐입니다. 당신이 마음속에 하나의 이미지를 품을 때마다, 하나의 문장을 되뇌일 때마다, 하나의 생각에 감정을 실을 때마다 당신의 뇌는 그것을 마치 신성한 계명처럼 내부 기록부에 새겨넣습니다. 잉크가 아닌 전기와 화학물질로, 종이가 아닌 수억 개의 신경 연결망 위에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습관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반응이 자동적이라고 생각하고 성격은 유전이나 경험으로 결정되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당신의 뇌는 훈련되어 왔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 스스로에 의해 길들여진 것입니다. 당신은 수년 동안 모든 자극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당신의 뇌에게 구술해왔습니다. 뇌는 영혼에 연결된 타자기와 같습니다. 당신이 감정을 실어 반복하는 것은 무엇이든 당신의 신경회로에 각인됩니다. 한 남자가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걱정을 멈출 수가 없어요. 마치 제 마음이 저절로 켜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저절로 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그렇게 훈련시킨 것입니다. 실패나 상실의 가능성이 보일 때마다 걱정의 스위치를 켜도록 말이죠. 그리고 당신은 모든 게 잘못될 거야. 이건 너무 좋아서 현실일 리가 없어. 분명 뭔가 망치고 말 거야 같은 말들을 수년 동안 마치 기도문처럼 되뇌며 그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 문장 하나하나가 바로 당신의 뇌가 충실히 받아 적고 복종한 명령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정확히 이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당신의 생각 패턴을 변화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는 당신의 물리적인 마음, 즉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뇌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진실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형태가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반복을 통해 변화하는 이 능력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의 아이디어를 반복하면 뉴런들은 그 연결을 강화합니다. 당신이 며칠 동안 하나의 감정을 붙들고 있으면 신경 전달 물질들은 그 수준을 조절합니다. 즉, 당신의 뇌는 당신이 내리는 지시에 따라 자신의 구조를 스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뇌를 침묵의 필사관이라고 부릅니다. 매일 당신의 구술을 받아 당신의 몸이라는 책에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아침 모든 게 너무 힘들어라고 말하며 일어난다면 뇌는 그것을 기록합니다. 만약 당신이 직장으로 가면서 이 일 때문에 병들겠어라고 중얼거린다면 뇌는 그것을 등록합니다. 만약 당신이 음식을 앞에 두고 분명히 이거 먹으면 탈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뇌는 소화기관에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당신의 말이 명령이 되고 뇌는 그것을 기록하여 몸의 나머지 부분에 전달해 실행하게 하는 서기관인 셈입니다. 공황 발작으로 고통받던 한 여성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청소년기에 지속적인 스트레스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항상 경계해야 해.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인생은 전쟁이야. 이 문장들은 두려움과 고뇌, 눈물과 함께 매일같이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여성의 뇌는 그 말들을 단순히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그녀의 신경계는 마치 온 세상이 위협적인 것처럼 그 오래된 명령에 계속 복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매일 밤 잠들기 전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렇게 반복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게 해결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2주가 지나자 증상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예전처럼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뇌가 새로운 구술을 받고 스스로를 다시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법칙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말은 당신의 마음에 내려지는 법입니다. 당신이 반복하면 당신의 뇌는 그것을 기록하고 뇌가 기록하면 당신의 몸은 그것을 실행합니다. 이것은 공허한 암시가 아니라 생물학 그 자체입니다. 제2장 빛의 신경망, 자율신경계. 당신의 몸은 단순히 자동으로 숨쉬고 심장을 뛰게 하고 소화를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매 순간 당신 마음의 음색에 반응합니다. 그 음색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며 고유한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자율신경계에 도달합니다.
심박수, 소화, 호흡, 혈압, 면역 반응 등 수많은 기능을 조절하는 이 시스템은 무작위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정신 상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스스로 악보를 만드는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당신이 지시하는 음색을 듣고 그에 맞춰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이 오케스트라에는 크게 세 부분이 있습니다.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그리고 미주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은 당신의 마음이 위협이나 긴급 상황을 인지할 때 활성화됩니다. 경계, 도피, 투쟁이 시스템입니다. 부교감신경은 당신의 마음이 평화, 안전, 신뢰를 느낄 때 활성화됩니다. 휴식, 소화, 치유의 시스템입니다. 미주신경은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조절하는 거대한 통로입니다. 뇌간에서 시작하여 가슴, 복부, 심장을 살아있는 빛의 뿌리처럼 연결하며 당신의 존재 전체를 아우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몸이 원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수년 동안 긴급함, 걱정, 비교, 결핍, 두려움의 생각들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 하나하나가 특정한 음색을 발산하고 그 음색이 몸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호흡은 가빠지고 근육은 긴장하며 위장은 활동을 멈추고 마음은 흩어집니다. 이것은 질병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신경계가 당신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51세의 한 사업가가 불면증, 경미한 고혈압,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기질적 손상은 없다고 말하며 신경안정제를 처방했지만 그는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신적 습관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아침에 늦었다는 생각으로 잠에서 깹니다. 샤워를 하면서는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고 운전을 하면서는 잘못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떠올립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신의 몸이 잠들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몸에게 쉴 허락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교감신경계는 마치 꺼지지 않는 불길 속에서 도망치는 것처럼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불은 없습니다. 잘못 훈련된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그에게 내면의 음색을 재프로그래밍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경계 상태에서 일관성 상태로 전환하는 법을 설명했습니다. 일관성이란 완벽함이 아니라 조화를 의미합니다. 당신의 호흡, 생각, 감정이 조화로운 순서로 정렬될 때 신경계는 재편성됩니다. 부교감 신경이 지휘권을 잡고 심장은 안정되며 근육은 긴장을 풀고 위장은 소화를 재개하며 당신의 몸은 깊은 복구 상태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 전환을 이룰 수 있을까요? 90초의 기적이라 불리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몸이 긴장되거나 호흡이 얕아지거나 마음이 흩어지는 것을 느낄 때 잠시 멈추십시오. 가슴 중앙에 주의를 집중하고 코로 5초간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입으로 5초간 내쉬십시오. 이 과정을 9회 반복합니다. 숨을 쉬는 동안 짧고 긍정적이며 부드러운 문장을 마음속으로 되뇌십시오. 나는 평화롭습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 자율신경계는 리듬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의도를 가지고 새로운 리듬을 설정하면 시스템은 그에 응답합니다. 당신의 숨결은 마음과 몸을 잇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의식적으로 호흡할 때 당신은 조화를 명령하는 것이며 그 명령이 1분 이상 유지될 때 몸 전체가 새로운 방향으로 정렬됩니다. 성경에는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비유일 뿐만 아니라 생리학적 진리입니다.
숨결에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불안하게 숨을 쉬면 몸은 위협이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평온하게 숨을 쉬면 몸은 질서가 잡혔다고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제3장 기도에 귀 기울이는 군대, 면역체계. 당신의 면역체계는 고립된 존재가 아니며 제멋대로 행동하는 맹목적인 힘도 아닙니다. 그것은 보호하고 인식하고 재생하는 임무를 띤 특수 요원들로 이루어진 내면의 군대입니다. 하지만 모든 군대와 마찬가지로 지휘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 지휘 체계는 바로 당신의 마음이며 더 나아가 당신의 말입니다. 림프구, 사이토카인, 대식세포, T세포와 같은 당신 면역계의 군인들은 절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유지하는 감정적 기후와 당신이 키우는 이미지에 따라 복종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안전이나 취약함에 대해 품는 모든 생각은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당신이 병들거나 강건한 모습을 마음에 그리는 것은 지침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몸에 대해 소리내어 말하든 마음속으로 되뇌든 그 모든 문장은 당신의 방어 시스템을 관장하는 체계에 의해 문자 그대로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한 39세의 남성이 반복되는 호흡기 감염으로 10년 넘게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백신, 보충제, 제한적인 식단 등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지속적인 효과는 없었습니다. 대화 중에 저는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면역력이 바닥이에요. 그는 파괴적인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것을 진단처럼 반복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농담을 하는지 의사의 말을 인용하는지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록할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방어력이 바닥에 있다고 말하면 잠재의식은 당신의 면역세포들에게 그 설계도에 복종하라고 지시합니다. 저는 그에게 그 문장을 새로운 선언으로 바꾸라고 제안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내 세포들이 나를 보호합니다. 나는 나를 지키는 빛으로 가득합니다. 21일이 지나자 그는 더 큰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40일 후 그는 어떠한 새로운 증상도 겪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약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언어적 재프로그래밍 덕분이었습니다. 시편 91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시편 기자가 말하는 그 진실함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이 더 높은 보호 아래 있다는 내면의 확신입니다. 그 확신의 이미지는 잠재의식에 의해 수집되고 잠재의식은 그 명령을 면역체계로 보냅니다. 그 결과는 당신의 내면적 신념과 일치하는 일관된 세포 반응입니다. 제4장 당신의 언어를 이해하는 미생물 군단, 마이크로바이옴. 당신의 몸은 장기, 혈액, 뼈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는 소화, 에너지, 기분에 조용히 참여하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거주합니다. 이 공동체는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것입니다. 수조 개의 미생물, 즉 박테리아, 곰팡이, 고세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로 당신의 장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집합체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마이크로바이옴 또한 당신의 생각에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수년 동안 박테리아는 박멸해야 할 적으로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은 그들 중 다수가 당신의 동맹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소화를 돕고 영양소를 흡수하며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하고 비타민을 합성하며 면역 체계를 조절합니다. 실제로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뇌가 아닌 장에서 생산됩니다. 그리고 그 생산은 그곳에 사는 박테리아의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균형은 당시